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방금 메일이 한 통 왔거든요. 고민 있는 30대 여성분의 메일이 왔습니다. 이 30대 여성이 어떤 고민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제목, 고민이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메일 내용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다가 좀 줄여도 되는 부분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줄여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바님. 우연히 채널을 알게 되었고 어바님 채널에 있는 9%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 늘었습니다. 9%가 아니라 이제 13% 늘었고 제가 어바님 채널을 알게 된 이유는 제 친구가 남자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해서 30대 여자의 결혼 등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되었고 영상을 많이 보면서 팬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민이 있는데요. 저와 친구 둘 다 한국 나이 34살 여자입니다. 대학 동기여서 대학교 때부터 거의 항상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꽤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해서 20대 때 연애를 많이 했었던 타입이고 친구는 20대 때 연애가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 친구는 돈 많은 스펙 좋은 남자 만나려고 20대 중후반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남자를 만나다 다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다른 사람 없냐고 하며 거절하다 친구가 너무 눈이 높다 생각한 결혼정보회사 매니저와 언쟁이 생겨 결국 그것을 통해 더 이상 아무도 만나지 않는 친구고요. 저는 남자를 볼 때 스펙은 보지 않는 금사빠 타입이어서 29살에 지금 남편이 된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저는 그때 이미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었고 직장도 있었고 그때 남친은 고시원에 사는 등 돈도 없고 갓 졸업해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격이 너무 잘 통하고 가치관도 훌륭하고 저를 너무 아껴줘서 그 남자에게 마음을 뺏겼고 그 남친과 불평 없이 알콩달콩 연애하다 결혼했는데요. 이제 시간도 흘렀다 보니 그 남자도 번듯한 직장을 가졌고 뭐 부유층은 아니지만 제 생각엔 연봉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남편이 공대생이었는데 스타트업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 현재는 그 스타트업이 꽤 성장해 직원 30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남편 연봉도 거의 한 6천 정도 가량 올랐고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일단은 서로 없을 때 시작했지만 가치관도 비슷하고 경제관념도 비슷한 점이 좋아서 현재 제게 만족감 있게 200%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강남은 아니지만 집을 같이 장만했고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돈에 이제 둘이 같이 열심히 돈 갚아서 하우스포에서 이제 빚은 2천만 원 제외하고 다 갚은 상태고요. 이제 2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친구 얘기로 넘어가면 한편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고 남자친구도 없는데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친구는 20대부터 꿈이 가정주부 현모양처였어요. 친구는 연봉이 높진 않지만 정규직 직장을 가지고 있고 차도 뭐 중고차를 뽑아서 유명 브랜드 아니지만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리고 강남에 원룸도 하나 장만했다고 합니다. 뭐 다 대출이긴 하지만 근데 나이도 있고 구색을 갖췄으니 눈이 높아져서 소개팅 받은 남자한테 뭐 첫 데이트는 위스키 바에 가자는 등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성공을 뽐냅니다. 그런데도 연애가 쉽지 않아 항상 저한테 울며 전화해 남자가 톡을 확인 안 한다거나 일십을 한다거나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만 항상 하고 그럴 때마다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이게 스트레스 받는 점이 이 친구가 근데 유일한 친구예요. 대학교 때부터. 근데 친구가 질투가 많아서 자기와 남편을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너무 잘 맞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얘기하면 그건 네 남편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 뭐 약간 이런 등 정작 본인이 좋은데 남편을 뭐 부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비평 아닌 비평, 어떻게 비난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 했던 친구였던지라 내가 먼저 결혼을 해서 질투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이 글 쓰신 분들도 이게 빡이 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뭐 남친도 없는데 소개팅남이 뭐 답장이 안 한다, 썸남자 찾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속상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자기 남편 까는 발언에 화가 나다가도 이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결국 이게 계속 이게 연락이 이어지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그런 상태로 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30대 여자분이 고민한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와서 이 여자 친구, 대학교의 유일한 친구였던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남편을 깐다거나 아니면 뭐 소개팅 같은 거를 할 때도 자기한테 일부러 안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깐다는 얘기까지도 이게 하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스트레스 받아서 절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근데 문제는 저와 가장 가까운 유일한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친구가 결혼을 하면 이런 질투심이나 자기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이게 자기와 자기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존중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뭐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상황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다라는 글로 메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자님 사연에는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이거랑 똑같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제 전전 여자친구가 딱 여기에 해당됐는데, 전전 여자친구가 저보다 12살 연상이었죠. 그래서 나 만날 때만 해도 40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0이네. 이제 많이 늙었네, 누나도. 근데 누나가 이게 학원도 운영하고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에, 그리고 또 이뻤어. 그 나이 때 보기 흔치 않을 정도로 이쁘고 몸 관리 철저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게 시샘이지. 질투하고 시샘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근데 누나는 알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줘. 자기가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친구라고 하나밖에 없으면 계속 끄집고 간 거야. 근데 계속 결국엔 등에 칼을 계속 꼽는 거야. 정치질 하면서 계속 꼽고, 나중에 뭐 이제 학원 같은데 이제 동호회 같은 데 같이 나가도 자기 없으면 맨날 자기 욕하고 다니고, 이제 그게 돌아오고 돌아서 또 자기 귀에 들어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간관계 이제 유일한 친구를 손절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평안을 찾았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뭐 늘상 얘기하지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돈이고, 세 번째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제법 나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뭐 근속연수 거의 한 20년씩 되지. 친구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고, 그리고 그때 내도 어떻게 보면 그 우리끼리만 친구다, 앞으로도 친구야, 영원히 친구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나도 옛날에 집중 투자 몰빵한 느낌인데, 근데 이게 지금 와서 20년 동안 지나서 보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나약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더더욱더 그래. 별거 아닌 거에도 삔또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보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제가 그게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는 뭐든 간에 사람이라면 리미터라는 게 있거든요. 임계점이라 해서 이 행동을 넘어가면 안 되는 새끼들이 있어. 그거 넘어가면 인간 취급 못 받는 새끼들이 있어. 근데 결국엔 지금 친구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배우자를 이제 뭐 부자가 아니라니 까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거든. 그래서 뭐 면전에 대놓고도 이제 그렇게 할 정도면 그건 이제 정신 나간 건데, 물론 이제 정말 이제 질투나고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게 뒷담화 그런 식으로 깔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 면전에 대놓고 그런 거 말하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고, 나라면 일단 이게 좀 이렇게 죽방 때렸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게, 이게 질문자분이 약간 여린 것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자기가 나만 하나밖에 없다, 그 느낌 때문에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친구를 손절한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우리도 뭐 20년 동안 만나면서 걔들 다 보겠나, 안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 기억에 진짜 이게 같이 지내면 날 개 빡돌게 하는 애가 있어. 근데 빡돌아서 이제 야 안 봐 시작이야 꺼져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또 와서 아 미안 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거든. 그러면 또 받아주면 또 날 빡돌게. 그러면 야 이 개새끼야 꺼져 안 봐. 그러면 또 아 미안하다 내가 안 그럴게 이러고. 그러면 또 이 받아줘. 그럼 또 그래. 이렇게는 그 친구 마지막에 이제 손절하고 나서 그때 나한테 와서 야 그래도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했던 게 덕마 아빠였단 말이야. 덕마 아빠. 그래서 근데 이제 난 이제 됐다고, 이제 됐다고, 이제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마지막에 덕마 아빠가 주서 이게 중재를 나서 마지막으로 만나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내가 그러면 혹시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 와줄 수 있겠니라고 말하길래, 야 내가 네 죽으면 내 장례식장은 내가 가줄게. 이게 딱 끝냈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 10년 동안, 그래서 안 본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야 10년 동안 안 봤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늘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약간의 노력이란 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애쓸 필요 없어, 지금처럼.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질문자님의 친구 같은 경우는 임계 좀 넘어간 거예요. 이게 인간 새끼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란 동물이, 아까 말했던 그 질투심이랑 열등감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인간에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게 더 벌어지게 돼 있거든. 30대 되면 벌어지기 시작 근데 40대면 더 벌어지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울 거야. 자기는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행복하게. 그러면 그거 자체가 보는 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게 그게 힘들어서 연락을 안 하거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뭔가 이제 남자한테 까이고 썸남한테 일식당하고, 우리는 왜 일식당하는지 알잖아. 근데 그러면 속상하면 이제 결국엔 또 연락을 하는 거지. 왜? 그만큼 주변에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만나죠. 만나주니까 이제 유일하게 만나는 건데, 결국에 이거 그 질문자님은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결론 하나에, 이 인간관계 구질구질하게 계속 이어져 나가봤자 나중에 계속 등에 칼 꼽는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또 오면 받아주는데 거기서 또 선 넘은 행동하잖아. 그러면 그때 딱 잘라서 말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게 말 한마디 좀 심하게 하잖아. 그럼 또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해야 돼. 이게 또 남편 들먹이고 그러잖아. 그러면 바로 욕하세요. 그래서 욕할 때, 야, 이 씨발 그러지 마. 이렇게 서울식으로 욕하지 말고 욕을 좀 강하게 해야 돼. 씨 아니에요. 씨 아니야. 이거 내가 가르쳐줄게. 잘 들어. 씨가 아니라 쉬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 또 이제 너네 남편은 뭐 부자 아니잖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 순간은 바로 이거다 딱 하고, 야, 씨발년이 미쳤냐고 이제 죽여버린다고. 이 개 같은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머 너 왜 그래? 그래서 니 뒤지고 싶으면 니라면 씨면 니 남편 욕하는데 안 빡들 거 같냐고. 니 개 같은 짓 좀 그만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안 받게 돼.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 굳이 진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 보는 방법 여러 가지 그냥 연락만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멀어지세요. 그냥 이 사람이랑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딱 멀어지고 난 다음에 저처럼 딱 10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인간관계에 그런 뭔가 나이 힘든가 고난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만 있어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배우자 만나셨고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여자가 없단 말이야. 내가 고시원에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나한테 딱 온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남편분한테만 되게 잘해도 되고 그리고 굳이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이렇게 막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나이 들어서 인간관계라는 게 한 번 친해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또 친해지면 또 금방 이게 깊게는 안 친해져도 두루두루 평화롭게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 생활하거나 아니면 뭐 동호회 같은 거 뭐 취미 맞는 거 있으면 이래저래 이렇게 좀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남편 말고도 또 만날 사람들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뭔가 좀 마음 통하고 그리고 보통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약간 캐파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행복하면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그게 힘들단 말이야. 또 이런 일이 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적당히 거리 지키면서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렇게 보는 그런 인간관계는 또 몇 명씩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 만들고 결론은 그냥 남편한테 잘하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이분뿐만 아니라 나이 들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강도가 지금 이 케이스가 좀 이게 빡신 것 뿐이지 비슷한 경우는 되게 많거든. 근데 이런 비슷한 경우에서도 제가 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 그래. 인간관계를 이게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손절하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튼간에 뭐 오늘은 뭐 이게 질문자님 30대 여자의 고민으로 상담을 해봤는데 뭐 요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요. 결론 이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바로 씨발년에 이렇게 욕 한번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지 마. 진짜 괜찮아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